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도 정말 안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조각을 전공하셨었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아빠가 만들어 놓은 작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벽을 만지면서 기대면서 느꼈던 그런 촉각적인 기억들이 훨씬 저한테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쌓여서 이전 사람들의 접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몸의 기억을 저장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김채린 작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은 아르코에서 작가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의 과정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참여형 전시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게 된 뭐 이유가 있는지. 각자의 몸에 기억된 어떤 것들을 활용한 감상을 할 수 있는 조각 작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오랜 시간 연마를 하고 계속 어루만지고 해서 만드는 표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으려면 관객들도 만져보면서 이 미세한 굴곡이라든지 질감의 느낌을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어떤 손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접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구조 자체가 단단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2020년도에 이제 생생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동유도 조각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각 작품을 뭐 밟고 올라가거나 뭐 안에 얼굴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돌려서 본다든지 이런 작품도 이제 자석이 달려 있어서 계속 조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해볼 수 있는 작품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보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다른 작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좀 더 관객들이 더 직접적인 어떤 제스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을 어떤 계기로 좀 갖게 됐는지. 아버지가 조각을 전공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 조각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집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아빠가 만들어 놓은 작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벽을 만지면서 기대면서 느꼈던 그런 촉각적인 기억들이 훨씬 저한테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을 관객들도 좀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어렸을 적 기억을 해보면 그래도 만드는 거를 엄청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도 정말 안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만들기를 하고 처음 칭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내가 이걸 잘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뭐 미술을 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 아,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같은 집에 19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걸레바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 2년에 한 번씩 색깔을 바꾸셨어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전시에서도 걸레바지 공간에 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모서리 공간에 한다든지 이런 좀 소외된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 때는 어떤 작업을 좀 하셨던 거예요? 대학교 때 초반에는 난간을 바꿔놓는다든지 야외 벤치에 6개의 방을 만드는 그런 설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국동 노인복지회관 기둥에다가 따뜻하게 온열 장치가 되어 있는 주머니가 달린 작품을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초기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더 심플하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내 작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편해지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 작품을 봤을 때 그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몸의 기억으로 뭔가를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의 과거의 어떤 것들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을 이제 좀 봤을 때 약간 레지던시 같은 걸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많이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주지 않았나. 제가 사실 역마살이 엄청 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도 사실 수업 같은 것도 뭐 지방을 많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했었고, 레지던시도 처음 이제 들어갔던 레지던시가 경남창작센터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처음 이제 거기서 작가들이랑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작가님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기획단 활동도 했었거든요. 을지로 쪽에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기능 올림피아드 형식의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을 빌려와서 작가들과 같이. 네. 조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기획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도자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자기라는 게 이제 표면 자체에 이제 만들었던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자 레지던시에도 있었고, 작업적으로 좀 많이 변화를 줬던 거는 이제 경기창작센터였던 것 같은데, 경기창작센터에 3년 동안 입주를 해 있었거든요. 거긴 꽤 오래 있었네요. 네,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정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만난 사운드 하시는 작가분이랑 협업도 하게 되고 작업실도 좀 크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었던 여수의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네, 뭐 작가들 이제 한 동씩 주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개 껍질을 사용을 해서 석고나 이런 것들 대신에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보통 저희가 뭐 FRP, 레진, 석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원재료가 네. 뭔지 모른다. 근데 이제 뭐 조개인데 전복, 고등, 가리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적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의 근원을 알 수 있게끔 해보고 싶었어요. 환경에도 관심을 그러면 좀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약간 환경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환경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생각을 가지고 작업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은 재료들을 많이 써서 얘기하기가 민망했는데, 사실 제가 18년도 개인전을 하면서 선보였던 작품 중에 하나가 우연의 조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각가들이 보통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깎아낸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모아서 살짝 코팅을 해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도 내가 만들어낸 것들인데 어떤 건 전시가 되고 어떤 건 버려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처음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가지게 됐고, 2022년도에 그 예울마루 레지던시에서 세이브미라는 이제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하다만 작업들 아니면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모듈처럼 서로 막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게 됐죠. 생각점을 약간 좀 바꾼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연결이 돼서 조각충동 전시에서 완결된 형태라기보다는 얘네가 계속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각 작품들을 좀 늘어놓는 그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관객들하고 소통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만지고 이런 네. 부분들.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더 선호하시는 느낌이 네. 있어서. 제가 그
19년도에 개인전 준비하면서 막 작품 사진을 찍는데 그 사운드하는 작가님이 오시더니 얘네 막 스스로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작품을 보고.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평가가 되게 좋고 얘도 뭔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성을 많이 띠잖아요. 특히 우리 유럽에 가면 조각품 보면 오래된 세월에 있었지만 같이 살아오고 보고 느끼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게 좀 강한 편에 봤다면 작가님은 더 친숙하다고 할까? 이렇게 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친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 등남불 아시죠? 등남불?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등남. 사찰에 이렇게 있는 배만 이렇게 많이 만져지는 그런 불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까를교 같은 데 보면 발끝이나 이런 데만 맞아. 색이 변해 있는 그런 부분이 제 작업에서도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 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저 위가 원래 하얀 작업이었는데 손때가 네, 묻은- 손때가 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좀 시간이 계속 쌓여서 이전 사람들의 접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억이 쌓이는 거네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만지면서 바뀌는 네. 어떤 색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 제가 그 경기창작센터에 있을 때 기념비 조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기념비라고 해서 그곳이 대부도 바다가다 보니까 거기도 습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비누랑 소금을 사용을 해서 조각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물방울이 맺히고 겨울에는 다시 그게 흡수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생애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고 또 우리가 그 변화를 같이 읽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구 보존이라기보다는 네. 같이 공생하는 조각이겠네요. 네. 환경의 풍토에 의해서 변화되고 네. 어떻게 부스러질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우리 같은 어떤 작품이라는 거는 왜 보존학도 있는 것처럼 네. 어떻게든 얘를 살아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 작품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나와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조악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작업이 왜 손으로 만지다 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모서리들이 정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결이랑은 상당히 다른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추상 조각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가님한테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영감? 그런 걸 주는 혹시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인물? 아니면 무슨 영화나 음악? 이런 거가 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경험에 기반해서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진행했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분들이랑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게 정말 영감의 원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체험들이 네.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네. 여기다 노래 전시 때도 정말 많이 느꼈던 게 그때 영상 작업을 이제 하는데 자막을 넣어야 되니까 영상을 좀 빨리 달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사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막이 필요가 없는데요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시각. 네,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제 어떤 사운드가 있으면 그 사운드를 글로 이제 풀어내는 자막이 필요한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자막을 보니 훨씬 더 작품이 풍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게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될 수 있구나를 사실 그때 배우게 됐고 그때 좀 느꼈던 게 조각 작품의 재료를 이제 좀 다르게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재료들을 막 만져보면서 수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악기처럼 조각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조각이지만 또 다른 어떤 감각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작업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끝이에요?
다 만든 거 맞나? 네.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작가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 800의 작업 같은 경우에도 뭐 조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막 못 견디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색을 쓸 때도 색을 또 입힌다기보다는 그냥 재료가 가진 색을 그대로 쓴다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료들도 이제 색을 넣을 때도 겉면을 칠하는 게 아니라 안료를 아예 캐스팅 과정에서 섞어서 그 재료 자체가 그 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4년도에 제작했던 서울 시립미술아카이브에 전시했던 야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으로 다 반죽을 해서 눌러서 만들었어요. 그런 시간성과 과정, 그리고 작품과 내가 몸이 관계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면에 표현하고 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은 추후에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으세요? 제 스스로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하는 게 좀 밝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오랜 시간 얘네와 시간을 가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웃 같은 작가. 네. 제 이름이 그 뜻이에요. 네? 어떤 이름이? 제 이름이 한자 풀이가 네. 채색할채 이웃린이어서 네. 이름 따라가는 애 네. 가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9년도 개인전을 할 때 제가 푸르메 직업재활센터에서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 파견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인데 미술 작업을 하세요.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시를 보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느낀 그대로를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입체 차원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완전히 추상적인 작품인데 인체 조각처럼 그려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 경험이.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까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게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예술이란 어떻게 보면 더 거창하고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작업이 어떤 순간에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좀 그냥 재미의 요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얘도 한 10년 후에는 또 좀 더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 자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감각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하고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손때가 묻은 더 그런 작업이랄까? 네, 그런 걸 좀 착안해서 제가 작가님 한번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손때가 좀 많이 묻어가지고. 네네. 네.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듯한.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